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프로덕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함성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T뷰,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영상보안 플랫폼의 AI, DTN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SK텔레콤의 신승호 팀장님을 모시고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SK텔레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호라고 합니다. 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TV 플랫폼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MS하고는 오랜 기간 협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S하고도 뭐 저희 TV 플랫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그 MS 컨퍼런스의 좋은 기회에 저희 TV 플랫폼을 설명할 수 있고 그 MS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애저 에브리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TV 플랫폼이 지금까지 협력해 오셨는지를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TV 플랫폼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TV 플랫폼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TVO 잘 모르시죠? 예, 당연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TVO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대용량, 대규모 지능형 영상보안 플랫폼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뭐 복잡한 설치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CCTV 카메라 연결만으로 모든 보안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TV는 2014년도에 첫 상용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있긴 했지만 많이 보급화가 되고 대중화되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가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좀 런칭을 시켰고 그 플랫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뭐 약간의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화이트 레이블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업 회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갖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그 ADT 캡스에서는 뷰가드 클라우드라는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에서는 클라우드 캠이라는 상품으로 저희 TV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TV 플랫폼이 2014년에 벌써 상용화가 되었었군요. 그 당시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을 수용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하게 된 배경과 서비스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신승호 팀장님께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CCTV에 대한 그 환경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우려가 뭐였냐 하면은 그 보통 자기 매장에 또는 자기 집에 그 녹화기라는 장치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그렇게 그 보안 감시를 했었는데 뭐 많은 도난하고 훼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보통의 뭐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침입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녹화기들을 가져가 버리면은 향후에는 그 증거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점들이 많았었고 예기치 않게 뭐 화재가 일어나서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좀 안전한 공간에 영상들을 저장해 주면은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페인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보통 CCTV는 좀 그 업체들이 약간 영세하다 보니까는 그 유지 보수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장애가 일어났을 때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로컬에 기반한 장치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 뭐 스트리밍이 어렵다든가 모니터링이 어렵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뭐 클라우드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요 기능으로는 뭐 영상 보안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하게 영상 관제 기술, 그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이렇게 영상들을 중계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기능들이 가장 메인 기능일 테고요. 그 다음에 영상 분석 기술. 클라우드에 올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능형 영상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고 여기에는 뭐 침입을 자동으로 탐지한다든가 사람을 자동으로 세워준다든가 아니면은 홈잡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준다던가 여러 가지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 관리 기능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이 관리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나스를 집안에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스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듯이 그 로컬에 설치하는 녹화기는 관리가 어렵지만은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중앙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고객들은 그 관리 포인트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저희가 그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핵심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영상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CCTV 그 채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그 파워풀하고 패스트하게 프로세싱 할까 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대용량의 영상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 자체 인프라 환경에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팀장님, 2014년에 상용화를 하신 이후로 TV는 국내 외적으로도 다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가 성숙되고 나면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 보안 플랫폼을 런칭을 했지만은 앞으로 더욱 진화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차별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즘 참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기존의 그 CCTV 영상이 가졌던 고유한 기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발굴해내고 어떻게 재해석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객 니즈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들을 많이 런칭을 한번 해봤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 3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그 산후조리원에 저희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산후조리원의 그 감시의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 아기들, 우리 애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보통 출산을 하면은 이게 면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도 런칭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참 유용한 서비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관광 지역에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관광 지역에 단순히 감시의 목적이 아니고 그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고객들에게 현재 관광지의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뭐 인파들은 많이 몰려 있는지 뭐 파도의 높이는 어떤지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뭐 좀 더 실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시에서 인포테인적인 먼트 또는 펀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식당 주방에서도 이제 CCTV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순히 그 감시의 목적이 아니고 주방의 청결 상태 그리고 요리하고 있는 상태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내가 먹는 음식이 안전한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제공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요즘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IT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4년도에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했던 반면에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옵션이 아니고 필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들은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이제 이 기술들이 이제 서로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장표에 보이는 도표는 그 IPVM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리서치 업체에서 좀 조사한 자료인데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AI 분야 그리고 두 번째 AI 분야하고 가장 대등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그 클라우드가 좀 옵션에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았던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SKT 티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저희 세션 서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애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애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기술 개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기서부터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야 본론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아까 같이 아까 제가 여러 개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저희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서비스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기술 개발의 좀 문제점들은 뭐냐면은 제가 워낙에 많은 채널을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까는 요 대규모 채널들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스케일 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조금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워낙에 뭐 채널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는 그 대용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어떻게 해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많은 그 영상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스토리지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 더불어 가지고 이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가 유연해야 되는 거고, 이런 그 응용 서비스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서드 파티 플랫폼하고 연동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API 서비스 기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AI와 IoT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프로텍션 기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코스트에 대한 부분, 이 코스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SLA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내에서만 멈춰서는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환경이 유연해야 된다.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가장 좀 포커싱을 두는 부분이, 우리는 고객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 거고 고객들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하고 계시는 애저의 인프라 기술들을 응용하는 것이 저희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희는 본원의 고객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차별화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좀 집중하고자 애저 인프라를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이번 장표에서는 약간 좀 기술적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적인 요소, IDC, 인프라,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통신에 대해서 조금 한번 기존하고 현재를 어떻게 좀 비교를 한번 좀 해보는 게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도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전 우리가 초창기에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 모델이 간단했기 때문에 모놀리틱한 아키텍처 구조를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했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서비스를 추가하려면은 이제 엔드-투-엔드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죠. 이제는 이제 MSA라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확장도 쉬워졌고, 그리고 기능에 대한 추가도 쉬워지는 그런 그 아키텍처적인 그 장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IDC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IDC도 좀 많이 좋습니다. 기술력도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IDC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 그리고 상면에 대한 제약, 우리가 워낙에 채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버의 대수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이런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상면에 대한 제약들이 좀 많이 좀 확장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상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고객 수를 예측을 해서 장비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선투자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애저 기반, 퍼블릭 클라우드로 좀 기반으로 바꾸면서 채널 수라든가 공간, 상면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고 선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많이 이제 비용들도 많이 해소하게 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적인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도 예전에는 서버 단위로 이렇게 모든 그 할당 개념의 서버 단위로 관리를 했다 하면은 요즘은 이제 클러스터 단위로 이렇게 유연한 확장 가능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스토리지 부분에서도 저희가 모든 스토리지를 자체 구축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애저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좋은 기술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을 써가지고 스토리지에 대한 걱정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아주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싱글 RDB를 이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용도에 맞게끔 튜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 애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파스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NoSQL, RDB, 테이블 스토리지 여러 가지 파스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능이라든가 서비스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CTM 통신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MQ를 구축해가지고 메시지 큐를 구축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면은 유지 보수에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은 애저의 이벤트 그리드라든가 서비스 버스라는 좋은 그 기술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시스템 통신에서 많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저희가 조금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번 장표는 아까 내용을 조금 도식으로 좀 표현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중복돼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또 설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애저 인프라의 장점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인프라 기술들을 같이 여러 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게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 애저의 그 정책하고 저희가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예시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은 유튜브하고 TV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잖아요. 감히 유튜브하고 저희가 비교할 상대는 아니지만 그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장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서비스를 보시면은 유튜버라는 고객들이 이렇게 자기의 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여러 명의 고객들이 이렇게 동시에 시청하는 그런 서비스다 그러면은 저희 TV 같은 경우에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업링크 트래픽, 수많은 CCTV에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업링크 트래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비해 가지고 다운링크 트래픽,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영상을 보는 고객들은 아주 제한적이고 개인 소유의 그 자산이기 때문에 그 다운링크 트래픽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영상을 취급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의 개념은 업링크 트래픽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다운링크 트래픽은 많은 데 비해서 저희 TV는 반대의 개념. 업링크 트래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운링크 트래픽은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애저의 서비스 정책을 보면은 업링크 트래픽은 좀 비용이 풀이라고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운링크 트래픽에 대해서 좀 비용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 모델하고 좀 맞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장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AI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드렸고 요거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중요성은 너무나도 크고요. 이 AI가 앞으로의 세상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AI에 대한 기술에 그 많은 기술력을 쏟아붓고 있고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AI가 현재도 잠깐 보시면 좀 비싼 기술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어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대중화가 됐지만은 워낙에 연산 프로세스가 많다 보니까는 고가의 장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좀 비용이 좀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향후에는 바뀌겠죠.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AI 기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렇게 고비용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기술력을 쏟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서버 기반 또는 클라우드 기반에서만 AI를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엣지 단, 디바이스 단에서 AI를 돌릴 수 있도록 뭐 AI 카메라, 뭐 AI 박스, AI MVR 등 여러 가지 엣지 AI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요게 클라우드 AI하고 연동이 되는 하이브리드 AI를 뭐 구축해서 고객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 아직은 뭐 클라우드 AI가 조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프라 환경에서 그 AI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그 애저 AI하고 우리 자체 AI 인프라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기술도 같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자랑 같지만은 심지어 저희가 뭐 AI 칩셋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거의 국내 최초고 뭐 세계적으로도 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을 개발해가지고 인프라 환경들을 구축해서 그 AI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AI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AI가 정말 그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가 뭐 줘야 되는 거죠. 뭐 그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메타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그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기술력을 쏟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능화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상 분석 자체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 분석된 양질의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로 재가공, 재창출하는 것이 뭐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그 기존에는 영상 분석을 한 기능이 뭐 그게 서비스로 다는 단편적인 서비스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여러 가지 AI 영상 분석에 대한 로우 데이터들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는 데에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그 작년에 그 홍대 그 역 근처에 그 티팩토리라는 그 가장 큰 그 매장을 좀 구축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 아까 AI하고 그 우리 메타 플랫폼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고객들을 분석을 하고 마케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그 MS 부스도 있고 MS가 같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영상 분석 기반으로 고객을 분석하고 매장을 무인화적인 매장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옆에 UI는 실제 그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UI인데 이것도 애저 파워 BI를 활용해서 좀 빠르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저희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고객의 뭐 상품, 고객의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차별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포커싱을 맞추고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서포트적인 요소들은 애저의 기술들을 많이 이용하는 게 저 시너지가 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티뷰 플랫폼이 퍼블릭 클라우드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는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영상 보안의 미래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는 어떤 분야에서 시너지를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SKT 티뷰 플랫폼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영상 보안 분야에 뭐 이렇게 많이 개발도 하고 종사를 했지만은 앞으로의 영상 보안 분야는 기존에는 영상 보안 분야가 뭐 시설이라든가 화재 그리고 감시, 보안의 목적이 주 목적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목적보다는 그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라이프 케어 형태로 바뀔 거라는 데 대해서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그런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화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술 개발, AI라든가 DT 기술, 그리고 인프라 기술, 플랫폼 기술 그런 것들을 다 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는 뭐 카메라만으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방향으로 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라이프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방향성을 갖고 저희는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매진을 하고 있고요. MS하고는 뭐 당연히 뭐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고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MS 애저가 가진 인프라 기술, 그리고 AI 기술, 그리고 플랫폼 기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은 MS 도움을 받고요. 저희가 잘하는 부분들은 MS에게 뭐 전수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시너지를 이어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SKT의 신승호 팀장님을 모시고 SKT T뷰 지능형 영상 보안 플랫폼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플랫폼 기술 또는 플랫폼 상품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MS와 저희 SK텔레콤 간의 협력은 많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서로의 잘하는 기술들은 서로 공유해서 시너지를 많이 냈으면 좋겠고요. 기술 개발의 목적이 아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상품,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세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